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렇죠. 매수를 네. 해도 좀 걱정이 없는 네.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겠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지구가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상승할 2023년, 24년까지 상승할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까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보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수요는 유동성이 되기도 하겠지만 크게 보면 하지만 유동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디폴트로 많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많이 봅니다. 수요도 뭐 세 가지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중에 이제 인구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인구수가 100만 이상,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100만 이상의 규모가 큰 도시들을 일단 후보군으로 놓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들이 있잖아요. 중소도시들이 100만 이하. 중소도시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30만 이상 급들만 보는데, 30만 이상에서 100만 이하, 요 카테고리가 이제 중소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도 그 도시들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만 봅니다.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의 규모를 일단 수요가 많다고 보는 거고, 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만보다 작다 보니까 여기서 네. 인구가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예.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땡땡시 인구수 치면 무슨 시 인구수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연간 그래프, 월간 그래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인구수가 중소도시지만 증가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후보군에 넣는 거죠. 그래서 후보군이 이렇게 딱 그렇게만 해도 되게 굉장히 투자처들이 투자할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이 앞으로 3년간 줄어들 지역들이 지금 시점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숲인 거군요. 네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수도권은 저도 예전에는 수도권 굉장히 뭐 광명시면 광명시, 뭐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이렇게 따로따로, 수원시면 수원시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수도권은 이제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다 같이 놓고, 서울, 경기, 인천이 이게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워낙 교통이 좋아지고 교통망이 계속 좋아지고 GTX 생긴다고 지하철도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보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수요가 있죠. 엄청난 규모의 인구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수가 있고, 공급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보고 보면은 수도권이 공급이 지금 23년, 24년까지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 분양 예정 물량이죠. 분양 예정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게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도 부산 입주 물량 많은데 왜 가격이 오르냐? 결국 부울경 같이 봐야 됩니다. 묶어서 봐줘야 되는 거군요. 수도권도 인천이 입주 물량 그렇게 많은데 왜 오르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묶어서 같이 봐야 되고, 인천에 있어도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합니다. 부울경도 지금 세 지역을,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을 묶어서 보면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 24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예.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안양시 만안구에 살고 있다고 해도 네. 어디로 이사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공급이 어디 있으면 좋은 아파트 있네? 여기 이사를 갈 수가 있다. 왜냐면 교통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에 본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정말 크게 보는 게, 수도권은 좀 더 크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수도권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렇게 작게 봐서 매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고 깨달은 거죠. 후회를 많이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이어나가자면은 수도권, 이제 부울경 중에서도 지금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급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창원시, 뭐 마창진 이쪽이 공급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데 거기는 아예 없어졌다고요. 예. 아예 1000세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충청북도의 청주시, 전북 전주시,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시 이런 데가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좀 빨간 혹에 넣어보니까 빨간색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산 탕정지구가 좀 이제 내년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 지역도 크게 봐야 되지만
이 뭐라고 하죠?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 한 5년, 10년치를 보면 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거의 22년 탕정지구 그때 좀 많은데 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은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네.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평가, 고평가. 요거는 제가 일단은 아까 저기 초반에 말씀드린 PIR이랑 이제 비교 사례 기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PIR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에도 직접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봐서 이제 우리가 후보군을 뽑았을 거잖아요. 그 지역의 후보군을 뽑았는데 이 후보군의 아파트가 지금 비싼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매매가가 비싸다고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봉 대비 집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울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울산의 아파트 예전에는 울산이 굉장히 연봉이 높았다고 하죠. 현대차, 현대중공업 뭐 그런 좋은 그 산업들이 많이 있어서 연봉이 오히려 타 도시들보다도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원시 삼성전자가 있어서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봉 데이터들을 통계청 가시면 바로 받아올 수 있어요. 뭐 10년치 데이터, 뭐 과거 10년치까지. 혹시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그냥 통계청 통계 포탈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네. 예, 그냥 소득 그 도시별로 소득 데이터가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호객노노도 요즘에는 호객노노라는 그 앱이나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도 연봉이 요즘에는 되더라고요. 연봉이 나오더라고요. 도시별로. 그러면은 연봉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통 이렇게 올랐겠죠. 연봉이 이렇게 올랐고 도시마다 어떤 도시는 연봉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높은 도시가 있을 거고 뭐 조금 떨어진 도시가 있겠죠. 그래서 연봉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봅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열을 했다고 쳐보고 그다음에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한 10년 된 아파트다 하면은 10년치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가격과 10년 전 가격을 또 KB 시세로 1년마다 이렇게 딱 다 나열을 해봅니다. 간단합니다. 뭐 연봉 대비 집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나누기 연봉 이렇게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오겠죠. 비율이 나오겠죠. 요거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엑셀에 이제 대입을 해서 차트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아까 지역 했던 것처럼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지금 좀 비싸구나. 근데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좀 지금 싸구나. 요렇게 연봉 대비 집값으로 PIR 기준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울산은 낮을 때는 PIR이 얼마고 높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절대 수치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요. 뭐 아파트마다도 다를 거고 지역마다도 다를 건데 이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이 산업이 좋았을 때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가 있을 거고 산업이 안 좋았을 때가 있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고점과 저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그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평균이 어느 정도고 고점이 어느 정도고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를 대입했을 때 지금 평균선보다 살짝 위다. 아니면은 지금 고점을 뚫고 너무 위다. 그러면 이제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저기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좀 지금 내가 좀 싸게 사는구나. 요거를 이제 좀 대충이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PIR을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저희 계산하지 않고 네.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파트를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HF 주택금융연구원 가셔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면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지표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지수가 비슷하게 그렇죠. 나오는군요. 예, 그렇게 큰 지역을 보면 아까 울산이라고 하면 울산이라는 지역이 그 지표가 지금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는 그럼 바로 차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지역이 좀 저평가됐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좀 더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아파트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네. 좀 카페에 그런 그래프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카페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알면
훨씬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예. 같긴 하거든요. 쉽습니다. 예, 쉬운가요? 예, 그거 쉽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뭐 말씀드린 지방이 아닌 경우, 수도권이나 뭐 많이 오른 상승장이 많이 진행된 지역 같은 경우는 PIR이 다 높겠죠. 다 높아서, 아니, 이게 다 높은데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교 사례 기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이제 순환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을 투자를 하는데, 순환 주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재개발, 구축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빌라,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것들, 진행되는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죠.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분양권이 되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되고, 준신축, 구축, 다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걸 이제 순환주택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를 다 돌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30년이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 계속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요런 것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각 지역마다 그 스팟이 있거든요. 요런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인프라가 새로 바뀌고, 새 걸로 바뀌니까, 이주 수요도 생기고, 그러면서 없었던 수요도 생기고 하면서 가격이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것들을 투자할 때, 요런 스팟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그 투자 상품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갔을 때랑, 뭐, 한 달 뒤에 갔을 때랑, 1년 뒤에 갔을 때랑, 저평가된 상품군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뭐 경기도 광명시에 간다고 해볼게요. 광명시에도. 다 있죠. 정말 다 있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다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준신축, 구축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분양권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가니까, 뭐 한 몇 년 전, 한 1, 2년 전에 갔을 땐 재개발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었어요. 재개발이 오히려 그 매매 환산 했을 때, 프리미엄이랑 이런 걸 계산해서 매매 환산을 했을 때, 구축보다도 저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개발이 저평가고, 지금 가니까, 준신축, 구축 아파트가 하나도 안 올랐네? 그래서 구축 아파트나 준신축이,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가, 저평가일 수 있는 거고, 1년 뒤에 갔을 때는 분양권이 안 올랐네? 그럼 분양권이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여러 상품군들을 다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인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솔직히 수요가 좀 많아져야지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가 좀 많아지는 지역, 그런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수요는,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대입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구수가 있고, 인구수랑 제가 크게 보는 게 일자리랑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하는데,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충북의 청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있고, LG화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근데 충남의 천안아산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삼성 SDI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네요. 이 두 지역은 네이버에 천안시 인구수, 뭐 아산시 인구수, 그 다음에 청주시 인구수,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인구수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자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해가지고 지금 막 커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커지고 있는 산업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인력을 더 뽑을 것이고, 인력을 더 뽑으면 갈수록 전기차가 이제 더 많아지고 할수록 배터리도 많이 개발하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도심에 이제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들이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정비사업이 활발해집니다.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는 스팟을 찾아가서, 지역을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순환주택들을
비교평가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제 기법입니다. 예. 아, 그럼 그때 만약 투자를 한다면 네. 조금 신축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구축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내가 저평가됐을 때 그 지역이 아직 안 올랐을 때는 당연히 신축이 좋겠죠. 당연히 신축이 좋은데 이미 신축이 막 몇 억씩 올라 버렸다. 근데 구축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하면은 역시 비교평가를 해봐서 과거에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도 보고 했을 때 신축이 막 이미 몇 억씩 올랐는데 구축은 거의 안 올랐다 하면은 구축을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각오예요? 그러니까 뭐 중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중대 네. 하자 뭐 마음 아프죠. 네.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지방이니까 내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축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거의 안 생기죠. 분양권 세입자분도 안 계시고 신축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새 거니까 아파트에 주택에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데 뭐 재개발이라든지 구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오래된 것들은 갑자기 누수가 터질 수도 있고 보일러에서 갑자기 물이 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중대하다.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된다. 그런 각오가 쉽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수요 외에도 봐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예.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지역들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을 봐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 그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고. 근데 공급까지 줄어들면 이제 투자 하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측하냐? 할 수 있는 게 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잖아요. 그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가 뚝딱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아파트 들어가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2024년, 25년에 입주하는 것들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지금 21년 시점에서. 그러니까 3, 4년 뒤 거를 지금 분양을 하니까 앞으로 3, 4년까지는 우리가 그 분양 예정 물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가서 보시면 그 특정 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 앞으로 3년 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다 그 공급 물량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양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면 점점 좋아지겠죠. 수급적인 면에서는. 물론 외부 충격,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런 게 깨질 수도 있지만 그냥 경제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구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이제 숲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수요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지역이면 그거는 이제 정말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렇죠. 매수를 해도 좀 걱정이 없는 네.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